네, 현대사스쿨 11강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10강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정체성인 법 그리고 제도를 살펴보았고 또 여러 정치인들의 역할, 이승만 국회의장의 역할을 살펴보았습니다. 11강에서는 정신을 살펴보겠습니다. 건국 정신, 그죠? 뼈대, 하드웨어만 있어서는 안 되죠. 소프트웨어가 있어야 됩니다. 네, 그 선언을 이승만 대통령의 대통령 취임사와 건국 기념사에서 드러난 이분의 연설을 통해서 좀 건국 정신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왜 대통령 개인의 연설에서 찾아보냐? 기분 나쁘다 뭐 그런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사결을 좀 벗고 우리가 세계사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의 건국 정신을 이해하려면은 초기 대통령들과 정치인들의 고별사나 취임사를 보면은 정확하게 당시에 미국의 고민이 무엇이었는지, 미국의 정신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것처럼 대한민국의 건국 정신을 알려면은 초대 대통령의 연설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이 드디어 만들어져서 거기에 서명을 하고 공포를 하고 있는 이승만 당시의 국회의장의 사진입니다. 대통령 선거를 국회 안에서 했는데 압도적인 투표로 당시에 이승만 후보가 김구 후보를 제치고 대통령에 당선이 되었습니다. 간접선거라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대통령 취임식이 열렸습니다. 7월 24일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인파가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되었죠. 대통령을 보러 왔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감격에 차서 연설을 합니다. 하나하나씩 좀 미주알 고주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인 이야기로 출발합니다. 여러 번 죽었던 이 몸이 하나님의 은혜와 동포애호로 지금까지 살아있다가 오늘의 이와 같이 영광스러운 추대를 받는 나로서는 일변 감격한 마음과 감당하기 어려운 책임을 지고 두려운 생각을 금하기 어렵습니다. 뼈에 사무치는 눈물을 금하기 어렵습니다. 이것은 다름 아니라 40년 전에 잃었던 나라를 다시 찾은 것이요, 죽었던 민족이 다시 사는 것이 오늘 이어서 표명되는 까닭입니다. 여기서 이승만 대통령은 이승만 개인과 민족과 국가의 운명을, 이 역사를 거의 동일시 얘기합니다. 나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이 나라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이 민족의 정체성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우리는 그 35년에, 여기 40년이라고 표현하셨지만 35년의 그 칠흑 같은, 죽음과 같은 이 시기를 뚫고 지금의 광명의 날을 맞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승만 대통령 왜 자신이 죽었다고 살아났다 얘기하느냐? 첫 번째의 죽음은 한성 감옥에서의 죽음이죠. 19세기 말에 고종 황제 폐위 가담에 폐위 운동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투옥이 되어서 20대 절반 이상을 한성 감옥에서 보내다가 추록을 해서 고종 황제의 밀사의 자격으로 당시에 테오도르 루즈베트 대통령, 미국 대통령을 만나러 갔죠. 대한제국을 좀 살려달라. 근데 테오도르 루즈베트 대통령은 그냥 의례상 한국에 이 조선의 청년이 왔다라는 얘기를 듣고 국무부랑 얘기해라 돌려보낸 다음에 바로 이 한일 병합에 승인을 하고 맙니다. 미국이. 그래서 당시에 일제는 거의 우길승천하는 중이었죠. 1905년쯤이었으니까. 그래서 러일 전쟁 이기고 난 뒤여서 가스라테프트 조약을 맺고 미국과 이제 미국은 공식적으로 일제에 의한 조선의 병합을 1905년에 승인을 했고 1910년에 공식적으로 대한제국은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라도 죽었다. 그 뒤로 나는 죽었던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독립운동을 했고 지금에 와서 이런 감격의 날을 맞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기왕에도 말한 바지만은 민주정부는 백성이 주장하지 않으면 그 정권이 필경 정략과 파당의 손에 떨어져서 전국이 위험한 데 빠지는 법이니 일반 국민은 다 각각 제 직책을 행해서 우리 정부를 사랑하며 보호해야 될 것이니 내 집을 내가 사랑하고 보호하지 않으면 필경은 남이 주인 노릇을 하게 된다. 지난 40년을 돌아봐라. 이 무슨 말이냐면은 1904년에 이승만 청년이 한성 감옥에서 쓴 독립정신을 보면은 나라가 망한 원인의 근본적인 원인은 백성 한 명 한 명이 타락했기 때문이다. 백성 한 명 한 명의 마음이 노예와 같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독립정신이 필요하다. 그래서 나라가 망해가는데 이 나라의 어떠한 백성도 주인의식을 갖지 않고 나라가 망해가는데 그냥 두 팔 벌려서 외세를 환영하게 되었다. 이 어떤 이 안타깝고 이런 어떤 이
있을 수 없는 이런 그 일이 일어난 것의 근본적인 원인은 왕도 잘못했고 관리도 잘못했지만 기본적으로 백성이 노예와 같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그 반대되는 얘기를 좀 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다시 겪지 않으려면은 이 나라에 국민이 끼어 있어야 된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끼어 있어야 된다. 이 나라를 내 나라처럼 생각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의 연설에서 자주 찾아볼 수 있는 민주주의라는 표현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린 대로 백성이 국민이 주인이기 때문에 국가정부는 국민을 떠받들어 섬기고 모든 복지를 다 해줘라. 그런 민주주의가 아니고 이 나라에 있어서 국민이 주인의식을 갖는 그 민주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지 않으려면 나라가 파괴되지 않으려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라에 대해서 책임감과 충성심을 갖고 똘똘 뭉쳐야 된다. 그런 의미로서의 민주주의입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일인들의 선전만을 듣고 우리를 판단해 왔었지만 미국과 서구 열강이 지금부터는 우리 우방들의 도움으로 우리가 자리를 찾게 되었다. 2차 대전의 결과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2차 대전의 결과, 태평양 전쟁의 결과로서 일본인들이 물러가게 되었다. 우리가 우리 말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 일도 할 수 있게 되었다. 세계 모든 나라들은 남의 말을 들어 우리를 판단하지 말고 우리가 하는 일을 보아서 우리의 가치를 우리의 가치대로만 정해주는 것을 우리가 요청한다. 더 이상 남의 말 듣지 말고 더 이상 일본 사람들 말 듣지 말고 우리의 독립의지를 목격한 당신들은 우리의 주권을 인정을 해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건설하는 데는 새로운 헌법과 새로운 정부가 다 필요하지만 새 백성이 아니고는 결코 되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정신과 제도와 법을 분리하는 거예요. 제도와 법만 있다고 나라는 바로 서지 않습니다. 그 제도와 법에 영혼을 불어넣을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각성된 개인으로서의 국민이 없으면 그 나라는 절대로 바로 서지 못하는 거예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왜 위대하죠? 알렉산더 해밀턴과 토마스 제퍼슨과 조지 워싱턴이 위대한 나라를 만들어줬지만 그 나라를 떠받쳐주는 그 헌법을 지킬 수 있는 그 헌법의 정신과 하나가 되어서 공동체와 가정과 이런 이 나라 전체를 꾸려나갈 수 있는 국민이 없으면 그 나라는 바로 서지 못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위대한 이유는 국부들의 위대함과 법과 제도의 위대함도 있지만은 그거를 꾸려나가는 국민들이 위대하기 때문에 미국이라는 나라가 위대한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백성이 되죠. 새로운 국민이 됩니다. 이거는 지금 2022년 우리에게도 동일한 선포가 될 수 있습니다. 정치인이 바꿔준다. 제도가 바꿔준다. 제도가 안정망이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앞으로도 안전할 것이다. 그런 말은 이승만 대통령의 이 절규와 가까운 이 선언에 있어서는 무색한 일이 될 것입니다. 말로 새로운 정신과 새로운 행동으로 행하자. 8월 10월 건국기념사에도 이 동일한 이 스피릿이 쭉 이어집니다. 이거는 이제 한 달 뒤에 있었던 건국기념식. 여기 이제 메가더 장군도 참석을 하고 당시에 또 사진을 보면은 수많은 인파가 자리 이제 여기도 꽉 차니까 이런 도로까지 다 나와 있고 하지 장군과 메가더 장군과 이승만 대통령이 나란히 서 있는 사진입니다. 이 연설 굉장히 깁니다. 근데 제가 요약을 했습니다. 딱 7개, 8개 정도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민주주의는 제가 10강, 11강에서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은 이승만 대통령이 이 연설의 시작을 민주주의를 믿어야 될 것입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절대로 오해하면 안 된다. 우리가 누리자 그런 주인이 아니고 좀 해봐라, 갖고 와봐라 이게 아니라 내가 주인의식을 갖고 이 나라를 한번 멋지게 만들어 보겠다. 그런 의미의 민주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민권과 개인의 자유를 보호할 것입니다. 이 대한민국을 왜 자유대한민국이라고 하냐면은, 왜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냐면은, 민주주의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밑에 자유를 말씀하세요. 어떤 자유? 개인의 자유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민권과 개인의 자유를 보호할 것입니다. 민주 정체의 요소는 개인의 근본적 자유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는 부디 국민에게 주권이 있는 건 맞다. 국민이 지도자를 선출할 수 있는 건 맞다. 그렇게 성립할 수 있는 나라는 맞다. 하지만 이 나라는 궁극적으로 무엇을 목적으로 하느냐? 개인의 근본적 자유를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게 자유민주주의인 거예요. 이 연설의 깊이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 중에 몇 명이나 될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역사는 옛날의 것이다 이렇게 치부할 게 아니고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고 발견하고 개인의 삶에 적용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자유의 한계가 있다. 자유의 뜻을 바로 알고 존중하며 한도 내에서 행해야 된다. 나라를 전복시킬 자유는 없어요. 대통령을 암살할 수 있는 자유는 없습니다.
남의 재산을 탐할 자유는 없고 취할 자유는 없습니다. 이 자유에 한계가 있다. 개인의 근본적 자유, 이 두 조합이 왜 중요하냐면은 제가 10강에서 레닌의 이 공산혁명과 일당 독재와 이 스탈린의 강철 이 통치를 말씀드렸는데, 이게 정확히 개인의 근본적 자유를 무시한 그 출발선상에서 시작한 공산 독재입니다. 왜? 너 땅 많이 갖고 있지? 너 러시아 종교회랑 결탁해가지고 땅 많이 갖고 있지? 땅 내라. 부자지, 땅 내라. 중국 공산당은 어떤 걸 했죠? 중국 국민당한테 이기기 위해서 토지개혁을 막 했죠. 너 일제치하에서 너 땅 갖고 장사했지? 땅 내라. 너 돼지주지? 너 농민들 피 빨아먹었지? 그 추상적인 기준으로 다 개인의 자유를 다 때려잡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개인의 자유를 축소시키고 남의 재산을 빼서 달라라고 요구할 때 큰 권력 기구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공산주의는 무조건 독재로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이 자유의 이 특징을 명확히 명시한 거예요. 그 다음에 통상과 공업, 이것도 뭐 장사하자 이런 어떤 의미가 아닙니다. 물론 그런 의미입니다. 피상적으로는. 국제 통상과 공업 발전을 우리나라의 필요에 따라 발전시킬 것입니다. 하는데 이승만 대통령에서 이제 의도하신 거는 이분의 그 박사 논문의 주제가 뭐냐면은 프린스턴 대학교에 미국의 영향을 받은 중립이라는 그 논문이에요. Neutrality as Influenced by United States라는 제목입니다. 이 뭐냐면은 미국의 영향력이 커짐에 따라 해상의 무역이 보호를 받는다, 이런 논문이에요. 원래는 유럽 국가들이 서로 싸우면은, 예를 들어 포르투갈과 스페인이 전쟁을 한다 봅시다. 그러면은 스페인이 포르투갈로 들어가는 배를 다 납포해서 뺏어버려요. 근데 미국의 영향력이 해상에서 커짐에 따라 미국의 영향력 아래에서 그런 선박들이 안전하게 교역을 하게 된다더라. 그게 이승만 대통령의 박사 논문이거든요. 거기서 이승만 박사가 깨달은 게 뭐냐면은 미국이라는 나라는 지정학적으로 봤을 때 섬과 같은 곳에 갇혀 있고, 하지만 힘이 슈퍼파워고, 그러면서 자유민주주의의 선봉장이기 때문에 이러한 나라가 앞으로 끌고 가는 체제는 본디 이 무역과 이 상업이 안전하게 보장될 것이고, 거기 안에서 우리는 세계인으로서 거듭나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에서 대한민국으로 이런 어떤 트랜지션이 일어나는 것을 본 겁니다. 조선의 체제는 뭐죠? 폐쇄적으로, 계급적으로 딱 갇혀 있고 모든 인간 행동에 제약이 걸리는 그런 체제입니다. 못 나가요. 평생 동안 중국을 섬기면서 그 500년 동안 이 장독대처럼, 장동안에 갇힌 장아찌처럼 500년간 한반도에 있었던 사람들이 조선인들입니다. 근데 그 조선 500년의 폐쇄주의를 끊고 이제는 세계의 무대로 나가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6번, 통일, 분단의 책임을 소련에 돌립니다. 소련, 대가 치러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통일을 할 의지가 있고, 지금 저기에 있는 공산 그 도적들이 그 있는 곳은 불법적으로 빼앗은 땅이지 대한민국 영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실제로 1951년에 제헌절 기념사에서 우리나라 헌법은 처음부터 통일 한국을 위한 것이다, 이런 어떤 명연설을 해요. 이런 것, 대한민국 정체성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이번에 연설에. 7번, 가장 중요한 것은 일반 국민의 충성과 책임의식이다. 그리고 이분의 연설을 쭉 보면은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자유예요. 자유. 자유. 개인의 자유. 자유정부. 자유인의 나라. 자유를 위해서 싸웠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51년에 3년 뒤의 연설인데, 우리 민국 헌법은 통일국가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민주주의와 자유는 우리가 자유국가로 재생하는데 있어서 두 개의 별이다. 그래서 이승만의 이 건국정신, 대한민국의 건국정신, 이승만 대통령이 의도했던 민주주의라는 뜻은 그냥 국가로부터 다 받아먹는 그런 사회주의적 사회주의적 또는 인민민주주의적 해석이 아니라 개인으로서의 국민, 그 국민이 한 사람 한 사람 국가의 주인의식을 갖고 국가에 헌신을 하고 국가에 위해서 무엇을 봉사할 수 있는가 고민하는 개인을 말하는 것이고, 그의 짝을 이룸으로써 반드시 자유가 따라와야 된다. 개인은 자유로워야 되고, 우리는 공동체로서 자유로워야 되고, 공동체로서 뽑은 그 국가 지도자도 개인의 자유를 위해서 봉사해야 된다라고 정체성을 명시를 한 거예요. 위대한 선언이죠. 정말 심오한 선언이죠. 그죠? 근데 이거를 짝을 이뤄서 이분의 연설과
독립정신을 짝을 맞춰보면은 더 소름 돋고 내용이 더 깊이 이해가 됩니다. 무려 44년 전에 감옥에서 쓴 책의 고민의 연장선상에서 이분이 연설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국제 통상에 관해서, 대통령제에 대해서, 국민의 조건에 대해서,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이미 독립정신에 다 써놨습니다. 이거를 약간만 단어를 고쳐서 44년 뒤에 대한민국 건국을 할 때 그냥 발표를 하신 거예요. 청년 때의 고민을 그냥 발표를 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20대 후반의 이승만이 70세의 노인이 되어서 그 정신을 선언한 겁니다. 이거는 뭘 말하냐면은 각기 방편을 따라 한 무리씩 따로 모여 지경을 구획하고 나라를 설립하여 정치와 법률을 마련하고 다스릴 자를 정하여 인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게 했으니 이것이 나라의 성립한 본이라. 예전에는 주권이 다 왕한테 있다. 하지만 이제는 시대가 바뀌어서 이제는 국민들이 한 무리씩 짝을 지었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쉽게 말하면은 주권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거는 국민이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게 아니고 주인의식을 가져야 된다. 그런 어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군을 인군이라 칭하지 않고 대통령이란다. 이거는 미국을 얘기하는 건데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왕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선출하는 대통령이 있다더라. 그런 얘기를 전해드는 거예요. 이때까지만 해도 아직 이승만 청년은 미국에 가보지 못한 상태에서 책으로만 이걸 다 공부를 한 거예요. 감옥에서. 그래서 뭐 대통령제를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조선의 폐쇄성도 비판을 합니다. 외국인을 원수같이 여김이 제일 위태한 것이니 이는 어두운 백성들이 항상 까닭없이 남을 미워하는 패단이라. 이 나라에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로 알려진 분이 있어요. 토마스 선교사라고. 그분이 사망을 할 때 그 관가에서 나온 어떤 그 사람이 이분을 칼로 해쳤고 순교를 그 자리에서 이제 하시죠. 근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조선인들이 어떤 인식을 갖고 있었냐면 서양인들에 대해서 서양인들한테 잡혀가면은 피가 빨린다더라. 흡혈귀라고 묘사했어요. 서양 귀신들. 그 정도로 외국인들을 무서워했어요. 그리고 서양 선교사들이 왔을 때 항상 배척하고 말을 섞으려고 하지 않고 항상 이 중국에서 넘어온 이런 어떤 유학과 이 성리학과 이런 렌즈로만 온 세상을 바라봤었던 조선인들한테는 서양 문물의 도래, 서양인들의 존재 자체는 굉장히 이질적이고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그와 반대로 일본에는 처음에 캐톨릭 선교사들이 온 게 무려 15세기죠. 그죠? 15세기, 16세기입니다. 포르투갈 선교사가 온 게. 그 다음에 네덜란드와 교역을 맺은 게 16세기예요. 근데 어찌된 게 이 나라는 500년 동안 이 중국 밑에서 그림자 속에서 편안하게 있는다고 서양과의 교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네덜란드와의 교역을 통해서 서양 학문 같은 것들이 발달하고 서양에는 개인들이 공부한다더라. 그런 걸 알고 도서관을 다 만들어줬어요. 동네마다. 근데 이 나라는 학문도 다 권력 유지의 수단이었죠. 양반들의 출세 수단. 이제는 그런 폐쇄성을 벗어나서 이제는 우리가 좀 세계인으로 거듭나자. 그래서 그것의 도구는 통상하는 것이다. 국제무역 무대에서 우리가 활동하는 것이다. 통상하는 것이 지금 세상에 나라를 부유하게 하는 근본이니 세상의 모든 부강하다는 나라들이 그 본국 지방 안에서 생기는 곡식이나 다른 재물만 가지고 능히 풍족하게 된 것이 아니라 거의 뭐 이 정도면은 대한민국의 아담 스미스입니다. 아담 스미스의 이론은 아담 스미스와 영국식 그 시장경제주의자들은 이런 주장이죠. 한 나라에서 만든 것만 갖고 잘 살 수 없고 너는 장난감을 만들고 나는 카메라를 만들고 너는 뭐 짜장면을 만들어서 서로 잘 갖고 잘 만드는 걸 서로 교육을 하면은 서로 잘 산다.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이 근대 이후의 시장 질서이자 국제 시장 질서죠. 그거를 꿰뚫어 보면. 그래서 우리도 우리끼리 막 맨날 농사만 짓고 농사 짓다가 땅이 부족해가지고 실제로 19세기 조선에 가면 조선으로 19세기로 흐르면은 조선은 더 이상 농민들이 개척할 수 있는 곳이 없어가지고 산에 나무를 다 잘라버려요. 거기에 이제 그 농경지를 만드는 거예요. 지금 북한이 그렇죠, 그죠? 북한이 할 수 있는 게 농사밖에 없으니까 계속 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 거 이제 끝내고 우리도 이제 상품을 만들고 교육을 하는 나라가 되죠.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의 이 건국 기념사, 대통령 취임사, 그리고 이 국회 개회사, 이 세 가지 연설에 흐르는 공통적인 키워드는 이 세 가지입니다. 우리는 국민이 되었고 자유인이 되었고 세계인이 되었다. 이 얘기라는 거예요. 물론 이거는 선언입니다. 선언. 이렇게 돼야 된다. 이렇게 되도록 우리가 법과 제도를 만들었다. 이후에
대한민국 국민들은 국민, 자유인, 세계인이 되기 위해서 한국전쟁이라는 큰 진통을 겪었어야 됐고 또 70년대 경제개발 시대를 또 건넜어야 됐고 여러 가지 어떤 그 문제들이 앞에 산적하지만은 이 위대한 선언과 이 위대한 기찻길이 깔림으로써 대한민국 국민들이 달려나갈 수 있는 기찻길을 만들어 주신 것이죠. 이후에 1949년 1월부터 미국을 위시한 영국, 프랑스, 브라질 여러 국가들이 다 이제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개별적인 국가들이 유엔 차원에서 승인하는 게 아니라 개별적인 국가들이 다 승인함으로써 이승만 대통령은 평생에 기다렸던 소식이 드디어 들린다면서 기뻐했습니다. 49년 1월 4일에 미국이 드디어 대한민국을 정식 승인하였다는 보도는 나의 평생에 가장 기쁜 소식이고 우리 3천만 동포는 물론 소위 공산주의자들까지로 트루먼 대통령과 미국인에게 감사하는 바이다. 이 승인은 48년 8월 10일 유엔 결의에 의한 결과이다. 이 승인은 한국의 자주 독립뿐만 아니라 한국인들이 능히 스스로 통찰 능력을 인정한 것이고 일본은 한국을 영원히 식민지화하고자 선진국가를 기만하려던 기획에서 한국인들은 무능하다 하여 자치에 부족하다는 인상을 외국인에게 널리 선전하였으니 이는 한국인에 대한 모욕이었고 우리는 그래서 40년간 투쟁하였던 것이다. 네, 11강은 여기서 마무리하면서 제가 이승만 대통령의 연설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정신을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라는 인민민주주의나 사회주의적 인간론에 근거해서 법 철학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나라가 아닙니다. 정확히 미국의 건국 정신을 본따 만들어진 나라입니다. 미국의 건국 정신이라 하면 그와 쌍둥이라고 볼 수 있는 대한민국 건국 정신이라면은 그 밑에는 개인의 자유가 있는 겁니다. 근데 조금 더 심오한 차원에서 조금 더 깊은 차원에서 일하자면은 그렇다면 근본적이라는 자유는 도대체 어디서 왔냐? 이승만 대통령이 하면은 그것은 바로 조물주,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에게 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유는 타협할 수 없는 것이고 미국의 토마스 제퍼슨에 따르면 양도할 수 없는 권리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세속 정부는 이 세상을 관장하고 이 세상을 만드신 초월자께서 주신 것이 바로 그 인간의 권리이자 양도할 수 없는 권리이자 자유이기 때문에 세속의 정부는 그것을 위해서 섬겨야 된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공화주의가 필요하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대통령제가 필요하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국민들은 누군가가 이 위대한 자유를 지켜주겠지 기대는 게 아니고 각 사람이 깨어서 누구에게 선동당하지 않고 이 자유를 헌납하는 노예가 되지 않고 그 조선의 노예적 굴레에 다시 들어가지 않고 자유인이 되어서 우리가 스스로 이 나라를 지켜 가꾸고 만들어 나가자라고 연설을 일관되게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948년 8월 15일의 건국 정신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1948년 8월 15일의 건국은 제가 10관과 합쳐져서 말씀드리자면은 이 1919년 이후에 생겨난 임시정부들 또는 상임시정부로 통합된 임시정부는 네이션 빌딩 또는 나라 만들기 또는 건국이라는 표현을 쓸 수가 없습니다. 영토, 주권, 국민이 결여됐기 때문에 어떠한 주권도 행사할 수 없었고 어떠한 국민들도 납세를 하게 만든다라든가 또는 방역 의무를 지게 할 수 없을 정도로 어떠한 주권도 합법적인 의면에서 국민을 갖고 있지도 못했습니다. 영토가 없었기 때문에 중국에 항상 있었어야 됐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뚫고 위대한 자유가 선언이 된 것은 1948년 8월 15일입니다. 드디어 영토가 생겼고 드디어 주권이 생겼고 드디어 통치기구가 생겼고 드디어 국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1948년 8월 15일이 건국일입니다. 이런 분명한 말씀을 전해드리고 이 위대한 건국 선언이 이 위대한 정신이 계속해서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에게 계승되고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11강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